네, 우리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유, 강의 듣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 힘드시죠? 우리 논술반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논술반은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6주 완성 논술. 이렇게 지었습니다. 논술은요, 정말로 공부 방법을 알면 정말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요. 6주 동안 우리 같이 논술 공부해 보실 건데요. 강의 계획은 이래요. 저희 오리엔테이션 종이 받으셨죠? 요거 첫 번째 보시면 강의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주차에서 2주차까지는 논술 시험이 대체 어떤 시험인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최신 기출 2025년 문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 이제 공략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략 방법을 압축적으로 1주차, 2주차에 배울 거예요. 요게 교재의 1주차, 2주차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재랑 똑같이 1주차, 2주차 배워보고 이제 3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25년도부터 2021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상세하게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5주차에서 6주차까지는 이제 2020년부터 16년도까지 기출문제를 같이 상세하게 흐름을 풀이해 보고요. 이때 이제 같이 기출문제 저랑 같이 강의에서 풀어보고 혼자 답안 작성해 보시고 요렇게 순서로 하시면요. 10개년 기출문제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혼자서 답안 작성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본다고 했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6월 22일에 논술이랑 교육과정 같이 보고 끝낼 거고요. 이제 첨삭이 있어요. 그래서 직강생 분들은요. 제가 4주차에 이제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주에 과제를 해서 저한테 답안지를 내시면요. 5주차, 6주차에 첨삭해서 답안지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답안 중에 최고 답안도 골라서 제가 강의에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강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2번 보면 강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논술 시험은 최대한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 점수 딱 맞고 그 다음 교육과정에 더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논술 시험 공략법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워서 합격권 점수를 빨리 확보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략 이제 17점에서 20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 확보하고 이제 6주 동안 기초부터 완전히 난 논술에 니은자도 몰라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모르시는 분들도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답안 작성하고 자가 첨삭하고 답안을 스스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게 강의의 목표예요. 그 다음 교재와 강의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교재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교재예요. 이 교재고 이 교재가 이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나눠져 있어요. 주차별로 그 주에 해야 되는 거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의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구성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이 강의 다 끝나고 나면 그냥 10개년 기출문제 다 풀어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로 이제 답안은 이렇게 작성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풀이법을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이해시켜 드리면 이제 교재를 그 주에 복습하시면서 답안 작성 혼자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종료 후에 이제 6주 끝나고 나면 이제 혼자서 답안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교재 244쪽에 한번 보시면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244쪽부터 쭉 월별 목표부터 해서 주간 목표 이제 로드맵 1차 시험 전날까지 전주까지 제가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혼자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서 논술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가 첨삭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가 첨삭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효율적이니까 이 자가 첨삭법도 제가 다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는 저는 사실 수험생 때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 친구 한 명이랑 그냥 둘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답안지 바꿔서 서로 채점해 줬거든요. 근데 이거 채점 해주면서
너무 많이 놀았어요. 뭔지 아시죠? 이거를 바꾸려면 또 우리 언제 만날래? 해서 만나야 되죠. 이렇게 서로 바꿔주면서 또 이거 채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수다 떨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가첨삭만 했어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꼭 스터디 하고 싶어요. 하시면 이제 하는 건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자가첨삭 하시는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안내 드렸죠? 직강생분들은 4주차 안내 제가 그때 과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첨삭 받고 싶으시면 답안지 쓰셔서 저한테 내주시면 이제 첨삭해 드릴 거고요. 6주차에 마지막 주에 최고 답안, 선생님들 중에 최고 답안 쓰신 분들 만점 답안 선정해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첨삭해 드릴 거라는 거. 자, 논술은 꾸준히 얇고 길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꾸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논술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고요. 바로 1주차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주차 강의는요, 우리 교재에 펴주시면 됩니다. 교재로 넘어가셔서 1주차 목차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들어가며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1주차 보시면 자, 시험의 기초부터 알자. 8쪽에 써 있어요. 시험의 기초부터 알자. 제가 왜 이렇게 시험의 기초를 알아보자 했냐면요. 자, 시험의 기초 배워보고 2교시에는 25년 기출 합격 로드맵 한번 해볼 거예요. 그쵸. 우리 학습 목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늘 1, 2교시 합쳐서 논술시험, 배점, 문항수, 시험시간, 그리고 답안 분량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기초 파악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2025년 기출을 제가 쭉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리면서 보시면서 문제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드맵 전체 계획 한번 쭉 훑어볼 거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귀여운 햄스터가 있죠? 논술 답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논술시험 기초정보 왜 알아야 되냐? 요거를 먼저 우리 출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논술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을까?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은 어디에서 평가해요? 교육과정 필기시험에서 평가해요. 그쵸? 우리가 현장에 진짜 투입돼서 수업을 잘할 수 있느냐, 인성이 바른 교사냐, 요거 어디서 파악해요? 2차 시험에서 파악해요. 그럼 도대체 논술은 뭘 평가해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교사로서 진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 능력, 이 고등 지식, 고등 사고 능력 있죠? 이 사람이 진짜 현장에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고 부모와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요 사고 능력을 보는 게 이 논술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술 시험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제시문이 뭐 동료 교사와 협의회 장면, 협력하는 거 요런 거 나오고요. 실제 내 지식을 현장에서 유아들이랑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적용하지? 요런 것들이 이제 제시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제시문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답안에서 쓰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결할 거야. 요런 거. 그래서 논술은 요거를 평가한다를 먼저 잡아두셔야 돼요.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라는 거. 그리고 자, 논술 아주 기초적인 정보부터 알아보면 배점은 20점이죠. 교육과정 80점, 논술 20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요. 20%, 20점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술은 딱 합격할 만큼만 공부하자. 하루 1시간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20%의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공부 시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격 점수는 한 17점 정도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 점수 평균 이상 맞으시면 합격할 수 있고 시험 시간 60분이에요. 자, 개요도는 15분 동안 짭니다. 문제 읽고 개요도 짜는 거 보통 15분 짜고 답안 작성 40분 동안 하고 마지막 5분 검토하고 요렇게 간다는 거. 답안 분량은 이제 25줄씩 2매
오늘 답안지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답안지 이메를 이제 채우는 거. 요게 답안지 분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논술 시험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논술 시험은 제가 논술 시험 볼 때 이제 딱 시험장에 들어가요. 이제 뭐 종치고 시험지 나눠주고 제일 먼저 보는 과목이 뭐예요? 논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평온한 상태로 시험을 볼까요? 아니죠. 우리 굉장히 긴장해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대망의 유아임용 시험이야 하고 시험장 가자마자 이 글 쓰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나는 논술을 시험을 본다. 이거 첫 번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 이런 걸 봤어요. 이게 겁을 들이려는 건 아닌데 제가 논술 시험을 이제 봤잖아요. 수험생 때 보고 종이 딱 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시험지를 받자마자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돼서. 근데 제가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이랑 머리가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은 연습,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자, 논술 시험이 그래서 저는 시간 안에 딱 답안지 썼어요. 내려놨어요. 검토까지 끝냈어요. 종소리가 울리고 이제 옆분단을 봤는데 옆에 줄이 이제 소란스러운 거예요. 저희 고사실 안에. 어떤 분이 답안 작성을 시간 안에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이 울렸는데도 계속 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감독관님이 펜 내려놓으세요. 펜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그분 퇴장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논술에서는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긴장해 있기 때문에. 1교시 이거 보고 나면 교육과정 시간에는 좀 긴장이 풀리거든요. 근데 요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편한 상태로 집에서 쓰는 것처럼 쓰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난 논술 잘해요, 나 글 잘 써요 해도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답안 써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시험 다가오면 제가 계획표에도 써놨지만 10월, 11월에는 진짜 실전처럼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집중할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되고요. 유튜브에 뭐 시험장 ASMR 이런 거 있어요. 옆 사람 뭐 빌런, 재채기 빌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서도 나는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신체가 답안 쓰는 거를 이제 기억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훈련에 가깝다. 요렇게 하고요. 이제 출제 원칙을 한번 볼 거예요. 자, 8쪽 아래에 있죠? 출제 원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출제 원칙입니다. 출제 원칙 첫 번째. 자, 우리는 글솜씨가 좋은 사람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묘사가 대단하거나 대단한 단어를 쓰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해진 구조대로 내 교육과정 지식 적용해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있죠? 개론 강론에서 배우는 전문 지식을 현장에 적용 가능하냐, 이런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평가 요소는 이 사람이 교과 지식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글 전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 사람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교사로 적당하네, 전문성이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 원칙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답안지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안지 양식에다가 2장 쓰시면 되는 거고요. 1점당 한 2-3줄씩 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 두시면 돼요. 이 분량은 제가 다시 다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답안지는요, 우리 논술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이 답안지에 하세요. 요거 인터넷에 묶음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트에다가 연습하지 마시고 답안지 쓸 때마다 나는 이게 실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요 답안지에다가 풀이하세요. 자, 최근 문제 유형 분석 12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신 기출문제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요, 첫 번째로요, 이제 교사들 간의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교사들 간 뭐 이렇게 2025년에 이렇게 나왔죠. 사세반 담임 교사들 간 대화 내용이다. 이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답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는 교사협의회에서 나눈 교사들 대화 일부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는 그 주제를 줬죠. 아동 권리 이해를 위한 협의회다. 이렇게 주제를 줄 때도 있고요. 주제 안 줄 때도 있어요. 요거 교사들 간 대화, 뭐 교사학습 공동체, 멘토링, 협의회 장면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의견과 경험을 나누는 요런 문제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교사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이 교사가 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뭐 그러면 다른 교사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해결 방안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는 선배 교사가 신규 교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교사들 간 협력이니까요. 그래서 교사들 간 협력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제 교사의 저널이 제시가 돼요. 교사가 쓴 반성적 저널 있죠? 예를 들면 2024년 교육실습 지도 교사들이 작성한 저널이다 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쓴 게 제시문으로 나옵니다. 또는 자 다음은 최 교사, 권 교사, 김 교사가 겪고 있는 갈등 상황 관련된 반성적 저널의 일부이다. 2020년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또 무슨 교사가 나오는지 등장인물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갈등 상황과 관련된 저널이다 하면은 또 이 저널에서 이 교사들의 갈등 상황이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교사의 저널을 근거로 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과정 이론을 아예 문제에서 줘요. 그래서 브론펜브루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관하여 이제 근거하여 유치원 가정연계 필요성을 논하시오. 요런 거.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개론에서 배우는 거죠. 이 이론에 근거해서 필요성 논하시오 하면은 이 교육과정 지식을 어느 정도 써야겠구나. 이거 아시겠죠?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2023년 기출에서 최 교사의 대화에서 아동복지의 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이 적용된 예를 제시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동복지의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지식을 좀 적용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교육과정 지식을 먼저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유아임용은 논술 답안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 지식을 먼저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요거 제가 시험 볼 때 푼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받아보고 나 이거 잘 알지 하면서 풀었어요. 이렇게 교육과정 이론 기반으로 나온다. 자, 그리고 제시문에 근거하여 답안을 제시하라. 요거 이제 쉬운 거예요. 이 논술 답안에서도 점수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자, 교육 실습생 A의 어려움 두 가지를 그 저널에 근거해서 제시하래요. 이 어려움이 그냥 저널에 나와 있어요. 뭐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그럼 그냥 찾아서 쓰면 되죠. 제시문에서 이런 게 어렵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사용한 방법 두 가지를 논하시오. 이것도 이 실습생 A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김 교사가 이 방법을 썼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쓰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냥 요런 문제는, 요런 문항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점수를 거저먹는 점수도 있다.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런 유형도 나왔었던 건데 교사나 학급에 대해 그냥 설명을 써놔요. 제시문에. 그래서 혹은 학급에서 일어난 상황, 유아들이 그냥 대화를 해요. 그 대화 장면을 제시문에다가 그냥 써놔요. 이런 것도 나왔었다. 그래서 2012년에 박교사의 배경, 박교사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게 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이런 식으로 쭉 교사에 대한 이야기 제시문에 나오고 또는 유아들의 대화, 수철이 선생님 저는 불농영역 가서 성을 쌓을 거예요. 박교사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불농영역에 가서 해보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교사에 대한 설명
유아들 대화 장면 이런 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는 유아들 대화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교육과정에서 많이 푸는 문제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최근에는 안 나왔다. 근데 나오기는 했었다. 이런 유형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4쪽 한번 펴보시면 2025년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2025년 기출문제를 왜 가장 먼저 풀어보죠? 우리 오늘 기초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신다면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그거를 잘 하는 거, 뭐 자전거를 배우려고 해요. 자전거 잘 타는 모습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쵸? 아, 저게 내 목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장 먼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볼 거예요. 근데 25년도 기출문제 이거는 책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하죠. 글씨가 작죠. 이 화면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넣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시험지를 이제 받아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죠. 문제. 방금 유형 분석했던 문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문제 나오고요. 이게 제시문이에요. 제시문. 제시문 나와주고요. 그 다음 배점표 나와요. 배점표. 나 이 문항에 이 정도 점수 줄 거야 하는 배점표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요거 봐야 되겠죠. 아, 문제 어떤 문제 나왔지?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배점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에 1점, 요거에 1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어떻게 배당되어 있구나, 배점되어 있구나 알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많이 숙달되면 안 봐도 돼요. 배점표는 많이 내가 훈련이 돼 있으면 이거는 당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배점표랑 요 유의사항은 우리 2주차에서 또다시 정밀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을 보는 거예요. 제시문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되냐? 자, 우리 이렇게 문제가 써 있으면 자, 문제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 요 문제, 요거부터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문제 분석을 지금 16쪽이죠. 16쪽에 자, 이렇게 줄줄줄 써 있어요. 자, 다음은 땡땡 유치원 4세반 담임교사들 대화다. 제시문의 근거에 답하시오. 자, 1번 세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을 한 가지씩 설명하고 관점에 따른 교사 역할 한 가지씩 논해라. 나와 있죠. 이게 1번 문제예요. 2번 문제,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부모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나 봐요. 교사별로 한 가지씩 설명해라.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한 가지씩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2번이고요. 3번, 관점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근무할 때 장점 3가지. 의도가 보이죠. 현장 가서 교사들이랑 협력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쵸? 함께 근무할 때 장점이 있다. 이 3가지 논해봐라. 요건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읽고 줄줄줄줄 답안을 써내려가기 어렵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누구나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개요도라는 거를 이제 작성할 건데 그 전에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풀이하는 어떤 고득점자의 사고 과정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다음은 4세반 담임교사들 간 대화 내용 일부이다 하면 자, 어떤 생각부터 해야 돼요? 4세반 왜 줬지? 4세반 눈에 띄네? 요 정도. 제시문에서 언급할 수도 있겠네? 요 정도 그냥 캐치하시는 거고 교사들 간 대화에 근거하랬으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 쓰는 게 아니라 이 대화에서 근거를 다 찾아야 돼. 최대한 제시문에서 답 찾기.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사실은 4세반이라고 한 이유가 이거는 제 생각인데 만 3세반이라고 나오면 조금 기초생활습관이라든지 부모와의 협력이 더 긴밀해져요. 그쵸? 만 3세반은 만 3세반의 특징이 있어요. 또는 만 5세반은 또 좀 더 사고력이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4세반은 그냥 평균 정도, 평균. 이거는 그냥 평균 정도 유아를 생각하고 답을 써라.
요럴 때 그냥 사세반이라고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만 3세반이다. 그럼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만 3세반 어떤 기본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치중해 있을까? 요런 주의를 좀 더 기울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문항 들어갔어요. 새 교사의 유아 발달에 관한 관점을 한 가지씩 설명해라.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교사 역할을 한 가지씩 논해라. 요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가지수. 가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지수는요. 어떤 가지수냐면 자, 가지수가 6개네? 딱 보고 이제 아셔야 돼요. 세 교사, 3명의 교사죠. 관점을 한 가지씩 설명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3가지가 되겠네요. 관점이 3개고 각 관점에 따른 교사 역할을 한 가지씩 논하시오 돼 있어요. 요것도 3가지겠구나. 3가지. 6가지 논하면 되겠다. 먼저 캐치하시는 거예요. 요거 가지수가 가장 중요해요. 이 채점자가 점수를 줄래도 이 가지수 빠뜨렸으면 그냥 그건 감점인 거예요. 요 가지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3명이나 나오네?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발달의 관점, 제시문을 근거해서 어떤 관점이 나오겠구나. 이거 내가 아는 개념 근거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2번째 문항.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또 교사별로 한 가지씩 설명해라. 그러면 3가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 한 가지씩 논해라. 이것도 3가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가지수 6가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서 하니까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시는데 긴장되면요. 이거 빼뜨릴 수 있어요. 한 가지씩 쓰려는데 하나만 썼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가지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설명하고 라고 했으니까 어려움을 그냥 제시문에서 띡 이게 어렵다 이렇게 쓰지 말고 조금 풀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풀어서 써줘야 되겠다. 그리고 해결 방안 논하라고 했으니까 난 근거 문장 한 장씩 한 문장씩 덧붙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하라 라고 하면은 내 주장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뒷받침해주는 근거 문장 하나씩 더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지막 관점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근무할 때 장점 3가지 논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교사들 간 협력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논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제시문에서 뭐 찾아 쓰라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쵸? 최대한 그럼 제시문을 근거로 하되 제시문에 없으면 내가 그냥 근거랑 함께 논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제시문에 다 답이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교육과정 지식에 기반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배점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배점표는 아까 맨 밑에 문제 맨 밑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써 있고요. 배점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는 다시 또 2주차에서 보긴 할 거지만 지금 한번 읽어보면 자, 답안지 면수에 맞게 서술을 해라. 두매에 맞게 서술을 하는데요. 분량을 선생님 그러면 한 장만 써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되고 한 장 이내에 답안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뭔가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매에 맞게 두매 다 쓰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 서론, 본론, 결론 3개 다 쓰라는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쓰고 글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요거는 이제 문장을 세부적으로 쓸 때 지켜야 되는 원칙들인데요. 요거는 제가 2주차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것도 다 득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배점표 보시면 자, 방금 새 교사의 유아 발달 관점 각각 하나씩 쓰라고 했어요. 근데 발달 관점 3가지, 3점이래요. 그러면 관점 하나 쓸 때마다 1점씩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 역할도 3가지, 3점 준대요.
역할 하나당 1점씩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합하면 6점이에요. 아, 1번 문항에 6점이 배점되어 있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항에 아까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교사별로 한 가지씩 쓰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있죠. 3점 배점돼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당 1점씩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결 방안도 세 가지 있대요. 요것도 해결 방안, 어려움에 따른 해결 방안 교사별로 하나씩 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당 1점이구나. 요거 2번에서 6점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3번, 관점이 다른 교사가 함께 근무할 때 장점 3가지, 3점 주겠대요. 한 가지당 1점씩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3점이에요. 근데 이거 합하면 뭐예요? 15점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 5점은 글이 논리적인가 3점. 그리고 맞춤법이나 어휘, 문장 적절하게 썼는가. 여기서 이제 2점을 주는 거예요. 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포인트는 너무 중요해서 2주차에서 세분화해서 분석해 볼 거예요. 어떻게 쓰라는 건지. 대략적으로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논리적 체계성 3점은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요거에 3점 주겠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결론을 이상하게 썼다. 여기서 1점 깎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은 맞춤법이나 어휘, 문장을 정말 이상하게 썼다. 논술에 적절하지 않게 아는 단어들 썼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점씩 깎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논술 체계에서는 최소한 감점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 세부적으로 2주차에 분석해 볼 거고요. 요렇게 가지수, 본론에서 깎이면 안 되는 가지수는 요렇게 해서 15점이다. 요거는 매년 여기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갑자기 임용시험에 출제 경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배점표를 보면 된다. 이렇게 배점표 우리 봤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본론에서 15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우리, 자, 분량까지만 보고, 개요도 작성하는 거 한 번만 보고, 1교시 끝낼게요. 자, 우리 2025년 기출 논술 문제에서 개요도를 작성하는 거. 개요도가 뭔가요, 선생님? 하면요. 개요도는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여서 간단한 키워드로 답을 써놔요. 간단한 키워드로. 최 교사는 뭐 구성주의고, 뭐 민교사는 성숙주의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단어로 써놓는 거예요. 압축된 답안을 먼저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뼈대를 먼저 만들고 요걸 보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개요도 작성을 안 하면 무작정 답안부터 쓰면요. 빠뜨리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이 개요도부터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빈 종이 시험장 가면 줘요. 개요도 쓰라고 주니까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딱 펼쳐놓고 자, 문제 개요도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건데 개요도의 틀을 짤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 새 교사의 유아 발달에 관한 관점을 한 가지씩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각 관점에 따른 교사 역할 한 가지씩 논하라고 되어 있었죠? 이게 1번이죠? 그러면 여기 개요도 빈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자, 1번. 유아 발달 관점 한 가지씩, 교사 역할 한 가지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나중에 개요도 작성 시간 줄이려면 그냥 관점 한 개, 역할 한 개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그리고 1번. 새 교사. 제시문 딱딱딱 봐서 누가 등장하지? 1번 최 교사, 2번 민 교사, 3번 황 교사 등장하네. 그러면 최 교사 1번 관점, 2번 역할. 그 다음 민 교사도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관점, 역할, 관점, 역할, 관점, 역할 요렇게 먼저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요렇게 쓸 거고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요.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교사별로 한 가지씩 설명하고 해결 방안도 한 가지씩 논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번 또 쓰는 거예요.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한 가지씩, 해결 방안 한 가지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 민, 황 하나씩 어려움, 2번 해결 방안, 어해 이렇게 해서 1, 2, 1, 2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틀이에요. 틀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면 가지수를 안 빠뜨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당 1점이잖아요. 그쵸? 우리 이 가지수를 안 빠뜨리기 위해 이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3번 관점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근무할 때 장점 3가지. 그러면 요거는 그냥 3가지니까 1, 2, 3 해놓고 제시문 읽으면서 찾아서 쓰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개요도의 틀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낱낱이 분석해서 1번, 2번, 3번 해서 가지수 맞게 쓰는 이 작업이 개요도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유아발달 한 가지씩, 교사 역할 한 가지씩, 관점 역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분량 배점표 우리 봤죠? 이거 하나당 1점씩이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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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해서 1번에서 6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요도에는 이거 1점, 1점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요거 하나하나가 다 1점인 거니까 1점, 1점 안 쓰셔도 되고, 처음에만 배점표 보면서 이거 1점 맞지? 이거 1점 맞지? 내가 가지수 안 빠뜨렸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개요도가 완성이 되겠죠. 그쵸? 1번, 2번, 3번. 뼈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 가지수 안 빠뜨렸나? 확인해 볼까요? 1, 2, 3, 4, 5, 6 여기 6가지 됐죠? 6점. 여기서도 가지수 6가지 안 빠뜨렸고, 근무할 때 장점 3가지 6, 6, 3 합하면 15점이네. 아, 배점표대로 내가 가지수대로 개요도 틀 썼구나 확인하실 수 있죠. 요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요 작업부터 먼저 하시고, 이제 분량 배분은 문항당 1점씩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항별로 두세 줄. 이제 문항별로 1점이었잖아요. 요거 두 줄에서 세 줄, 요거 두 줄에서 세 줄, 요거 두 줄에서 세 줄. 이렇게 하나하나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쓴다 생각하시되, 세 줄을 딱 맞춰야 되나요? 두 줄을 딱 맞춰야 되나요? 한 줄 반 쓰면 안 되나요? 이거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그렇진 않겠지만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한 줄밖에 안 나오네?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좀 쓸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한 줄 반 정도 돼도 괜찮아요. 한 줄 반에서 두 줄 반 정도 이렇게 돼도 괜찮다. 그래서 한 점수당 한 2줄 정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본문 분량이 한 최소 35줄에서 이제 45줄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선생님 50줄을 딱 맞춰서 답안지 끝에서 끝나야 되나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고수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5줄에서 50줄 사이로 내 답안이 끝났어. 이상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충실하게 내용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서론 결론 포함해서 요 정도 썼다. 그러면은 이상적으로 내가 잘 썼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짧다. 뭐 한 장 썼는데 끝났다. 이런 건 뭘 덜 쓰신 거예요. 아시겠죠? 분량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제시문 읽기는요, 10분 정도 쉬고요, 시작할게요. 우리 지금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